안녕하십니까. SK증권 리서치센터 제약바이오 담당 애널리스트 이달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항체와 이중항체 의약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항체 치료제는 최근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신기술 트렌드로 부각되고 있는 치료제이며 작년 파맵신과 ABL 바이오가 상장을 하면서 최근 이들 업체의 주가도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기준 글로벌 매출 탑 15개 의약품 중에서 항체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꽤 높은 상황입니다. 제품명 옆에 성분명 중에 마부로 끝나는 의약품들이 모두 항체 의약품인데요. 루츠 어널리틱스라는 데이터에 따르면 이 항체 의약품이 2024년 탑 10 의약품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크게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항체 의약품은 이미 1980년대 중반 이후 여러 암 및 자가 면역 치료 분야를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항체 의약품의 주요 치료 표적은 사이토카인, 면역 조절, 암 및 감염성 질환인데요. 우리가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항체의 구조적인 모양은 Y자 모양입니다. 동일한 두 개의 헤비 체인과 동일한 두 개의 라이트 체인이 각각 몇몇의 이황화 결합과 비공유 결합으로 연결됩니다. 항체의 영역은 크게 패브 부위와 FC 부위로 나뉘는데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가 패브 부위로 항체가 인식하는 항원의 부위인 에피토프가 이 부위에 포함됩니다. 항체는 항원에 결합하여 효과를 나타내고 그렇게 되면 면역계의 다른 세포들이 그 항원을 공격할 수 있도록 유도됩니다. 여기에서 항체가 면역계의 다른 세포들을 유도할 수 있게 하는 부위가 FC 부위의 헤비 체인의 종류에 따라 항체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체내에는 총 5가지 종류의 항체가 있는데 체내 분포와 기능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의약품 개발의 기본이 되는 항체는 혈액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IgG이고요. 이 항체의 구조가 Y자 구조입니다. 항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1970년대에 100% 마우스 서열로 이루어진 항체가 최초로 얀센에서 제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우스 유래 항체는 인체 내에서 심각한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체를 보다 인간 항체와 유사하게 만들어야 했고 키메라 항체가 개발되었습니다. 키메라 항체는 70%의 인간 서열과 30%의 마우스 서열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리투산과 레미케이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키메라 항체는 30%의 마우스 서열 때문에 부작용이 있어 90% 인간 항체 서열로 이루어진 인간화 항체가 개발이 되었으며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허셉틴과 아바스틴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100% 인간 서열로 이루어진 완전 인간 항체가 개발되었고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휴미라가 있습니다. 100% 완전 인간 서열 항체는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항체 치료제들은 모두 한 가지 항원을 타겟하는 단일 클론 항체입니다. 이러한 단일 클론 항체의 경우 효능을 보이는 환자가 20에서 30%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항체의 효능을 개선시킨 차세대 항체 치료제가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4가지 차세대 항체 치료제들이 있습니다. ADC, 조작항체, 이중항체, 항체 절편이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차세대 치료제들의 신약 승인 비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중항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현재 이중항체에서 신약으로 출시된 제품은 2009년 악성 복수 치료제 니모밥, 2014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 2017년 A형 혈우병 치료제 햄리브라 이렇게 3개의 신약만이 승인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많은 이중항체 플랫폼이 개발되고 있으며 50여 건이 넘는 후보 물질이 임상 단계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중항체 플랫폼 기술로는 암젠의 바이트, 마크로제닉스의 다트, 로슈의 크로스맙, 아블링스의 나노바디가 있습니다. 국내 업체로는 파맵신의 디그바디, 피그바디가 있으며 한미약품의 펜탄바디가 있습니다.
현재 임상 단계에 있는 이중항체로는 50여 건이 넘는데 암젠의 블린사이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임상 1상이나 전임상 단계의 얼리 스테이지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암젠이 이중항체의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로슈가 2018년 1월에 마크로제닉스사를 인수하면서 이중항체 플랫폼 다트 기술까지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중항체 기술에 주목하는 이유는 항암 치료에 이중항체 기술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면역관문 억제제의 경우 단독요법으로 투여했을 때 고형암에서 치료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 면역관문 억제제와 기존 항암제를 병용 투여했을 때에는 항암의 효능이 좋아진다는 점이 각종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관문 조절 항암 항체 의약품의 임상 병용 투여 시험은 2017년에만 670건, 2018년에는 700건에 달하는 만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병용요법에서는 이중항체 기술을 이용하여 항암제의 효능과 수요를 높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 자극제인 T셀 엔게이저 개념으로 개발되는 이중항체는 표적이 되는 암세포 주변으로 암세포 괴사 활성을 가진 면역세포들을 보다 가깝게 접근하도록 유도하면서 항암 효능을 더욱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중항체는 기존 병용투여법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체로 각광받으면서 시장 규모도 2017년 1억 8천만 달러에서 2030년에는 93억 달러로 연평균 3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체 시장에서 항암제의 비중이 높은 만큼 관련된 기술 수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기술 수출은 2015년 이후에는 매년 2건 이상의 기술 수출 계약이 있었고 계약 규모는 각 후보 물질당 평균 3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작년 1월 초에는 로슈가 마크로제닉스의 이중항체 개발 플랫폼인 다트에 대한 공동 연구 및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면서 로슈는 기존에 보유하던 기술인 크로스맵 및 두타팹 기술과 다트 플랫폼을 활용해 이중항체 의약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이중항체 업체로는 한미약품, ABL바이오, 파맵신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전임상 단계에 총 4가지 이중항체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에 PD-1 면역관문 억제제와 표적을 동시에 타겟하는 이중항체 후보물질 3가지의 전임상 일부 결과를 공개하였습니다. 이들은 각각의 단일 클론 항체를 병용 투여했을 때보다 이중항체를 투여했을 때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2019년 1월 JP모건 컨퍼런스에서는 자가면역 질환 이중항체 후보물질을 추가로 공개하였습니다. ABL바이오는 면역 항암 파이프라인으로 암세포와 T세포를 동시에 타겟하는 T셀 엔게이저 폼비비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을 6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폼비비는 암세포를 공격하는 T세포를 활성화하는 인자입니다. 기존의 BMS에서 개발되던 유렐루맙이 폼비비를 타겟하는 단독 항체 치료제가 있는데 효능은 있지만 간독성이 발생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ABL바이오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암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만 면역세포를 활성화해서 암을 공격하는 폼비비 이중항체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ABL바이오의 작용 기전은 정상세포에서는 T세포가 활성화되지 않다가 암세포를 만나게 되면 T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총 6개 파이프라인 중 2개는 트리거 테라퓨틱스로 기술 이전되었고 나머지는 동아ST와 유한양행에 기술 수출되었습니다. 동아ST와 유한양행에 기술 수출된 후보 물질은 향후 글로벌 기술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BL바이오는 이중항체를 이용한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뇌 속의 알파시누클린이라 불리는 독성 단백질에 의해 발병되는데
ABL 바이오의 ABL301은 한쪽은 알파-C 누클린을 억제하여 뇌세포 사이를 통과하지 못하게 막고 다른 한쪽은 BBB를 타겟하여 혈액 뇌 관문을 통과하여 CNS 타겟 부위가 뇌 척수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트렌드는 신기술 치료제의 경우 후보 물질 단계에서도 기술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 ABL 바이오의 파킨슨병 치료제는 아직까지는 후보 물질 발굴 단계에 있지만 충분히 기술 수출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밉시는 타니비루맵이라는 단클론 항체 항암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니비루맵은 현재 단독 투여로는 아바스틴 불응성 재발성 뇌종양으로 임상 2상이 미국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키투르다와의 병용 투여는 재발성 뇌종양 및 전이성 3중 음성 유방암 두 가지 적응증에 대해서 임상 1B/2상이 1월에 시작되었으며 올해 연말에는 중간 결과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타니비루맵 이외에도 이중항체 제조 기술인 디그바디, 피그바디, 티그바디를 이용해 다양한 이중항체 및 단일 클론 항체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떠오르는 바이오 신기술 이중항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SK증권 홈페이지에 게시된 리포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